아직도 꺼지지 않고 있는 잔불 정리가 안 되고 있는 산불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도 계속해서 산불이 납니다. 이상해. 네. 관련된 내용 여러 가지 의혹들이 지금 제기되고 있고 이 정도 되면 진짜 수사해야 된다라는 여론들이 높아지고 있어요. 이거는 일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마음속에 갖고 있었는데 저같이 용감한 유튜버들이 이상하다 의혹 제기를 하다 보니까 그래 나도 이상하게 생각해서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거죠. 그러면서 증거들도 더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트위터에서 올라온 건데 요 사진이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고 이 CCTV인가 봐요. 요거에 찍힌 발화점을 보면은 이거는 의도된 화재다 하면서 이분이 이거 화염 색깔이 다 보라색이냐 왜? 네. 이거 칼륨 아니냐? 요렇게 얘기를. 제가 빨간 불이 일어난 걸 보고 제가 요거는 인 성분이 들어가 있는 왜냐면 인성분을 쓰는 발화제는 솔직히 말해서 분용이 많습니다. 전명탄이라든지 또는 소위탄 같은 경우에 온도가 급하게 빨리 올라가면서 화력이 센 인들을 많이 쓰는데 이는 사실상 민간인이 구하기 힘들거든요. 이거는 산 중턱에서 불이 났어요. 불 보시면 알지만 이게 잔잔하게 퍼져나가는 불이 아니라 화염이 솟을 정도로 맹렬한 불이 올라오고 있는데 이건 색깔이 보라색이라는 거예요. 보라색. 보라색을 내는 종류의 화학 물질은 칼륨입니다. 이 칼륨은 물에 닿으면 폭발을 하면서 이게 굉장히 높은 고온으로 해갖고 온도가 확 올라가면서 발화가 되는 굉장히 불안정한 물질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불은 이 자연 상태의 자연 발화로는 이런 색깔이 아예 나올 수 없어요. 진짜로 아예 나올 수가 없어요. 저런 그 보라색 화염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고속도로잖아요. 그러니까요. 사람이 여기에 민가가 있을 수 없고 발화가 있을 수가 없단 말이야. 뭐지? 그리고 더 웃긴 건 뭔 줄 알아요? 불이 붙었는데 고속도로 양쪽에서 불이 붙어요. 그러니까 고속도로라고 하는 건 불길이 못 건너가. 물론 불티가 날아가서 붙을 수도 있지 않냐라고 하는데 그러면 양쪽 고속도로에 동시에 불이 붙는 고속도로에서 양쪽 편 산에 동시에 불이 붙는다는 거는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상식적으로. 그 고속도로를 어떻게 넘어왔을 거야 불길이. 자,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산 정상 데크에 경기일보 보던데 기름 추정 물질이 이렇게 뿌려져가지고 이런 게 상 정상에 그냥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물질이 한 1리터 정도가 이렇게 뿌려져 있었대. 이게 뭘까? 이걸 왜 뿌려놨을까? 그래서 저거를 저렇게 꼼꼼하게 뿌린 거를 보고 사람들이 저거 부적이다라고 의심하고 있어요. 부적? 저걸로 부적을 그려갖고 불을 붙이려고 했다는 거지. 헐. 이게 이 형태가 단순하게 방화를 하기 위해서 뿌린 기름이 아니고, 저 형태가 일종의 부적을 그려놓고 그걸 불을 붙이려고 한 거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연히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물론 모방범이 할 수도 있을 거고, 무슨 뭐 특별한 의식을 가진 애들이 할 수 있겠는데 이렇게 인적이 드문 산들을 올라가갖고 항상 팔부나 산 중턱에서 위쪽으로 불이 솟아 올라가게끔 만드는 이 행위는 여기는 산 정상입니다. 여기는 아예 산 정상이니까 이런 행위들을 하는 자들은 결코 실수나 뭐 우연의 일치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호남 지역에서도 지금 산불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영남 지역은 저렇게 심한데 호남에서도 순창도 그렇고 몇 군데 산불이 났습니다. 근데 지자체가 출동을 해갖고 조기 진화를 해갖고 확산을 크게 막은 것뿐이지 전라도 지역에도 지금 산불이 방화로 보이든 어찌됐든 간에 동시에 일어나고 있단 말이야. 이거를 단순한 우연의 일치로 몰아가야 되냐고 지금.
지금 사람이 계속 죽고 있거든요. 죽고 있는데도 계속 쓰레기를 또 태우다가 또 불이 나고 있어. 너무 이해 안 되잖아요. 왜냐면 원래 쓰레기를 좀 조심성 없이 태우던 사람도 지금 상황에서는 아이고 큰일 나겠네 이러고는 안 태울 거거든요. 아니, 산에 가서 왜 왜 쓰레기를 쓰레기를 태워요? 산불 사망자가 지금 28명이고 부상이 37명입니다. 그리고 이 산불은 담당이 산림청이기 때문에 산림청이 전후에 관련된 모든 진화 지휘부터 시작해가지고 복구까지 다 일어나기도 합니다만 계속해서 우리나라에 이와 같은 산불이 그치지 않고 일어나고 있는 거는 이 산림청 자체의 수목 관리에도 큰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있는 산림 수종 중에 70%, 85% 이상이 다 소나무입니다. 근데 이 소나무를 누가 심으라고 했냐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 우리나라에 심어진 이 소나무들은 대부분 산림청이 추천해 갖고 심은 소나무들인데 이거를 리키타 소나무라 그래요. 리키타 소나무. 이게 뭐냐면 묘목 육종으로 해갖고 심는 소나무인데 굉장히 속성으로 자라요. 아 빨리 자란다. 빨리 자라고 생존율이 높기 때문에 녹화 사업으로 쓰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냥 산을 푸르게 할 목적으로만 집중적으로 심어지고 있는 소나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그냥 단순한 관목이 될 뿐이지 50년, 60년, 100년을 키워도 이게 만약 경제 수목으로 자라질 않는다는 거야. 근데 산림청이 이 소나무만 심으라고 계속 해갖고 산주들이나 사람들한테 이거를 권한다는 거야. 그리고 이걸 심어야 보조금을 줘요. 근데 이 소나무가 산불에 가장 취약한 수종이라는 맞습니다. 평가를 받고 있다고. 왜냐면 이 소나무가 관목이 많고 껍질이 말라 있는 데다가 거기서 떨어지는 솔잎이 밑에 쌓이게 되면 불쏘시개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이 자체적으로 그 내열성을 갖고 있는 화렵수들, 그러니까 화렵수가 잎사귀는 크지만 이 껍질이 단단하고 안에가 굳어 있어갖고 산불이 나더라도 지가 스스로 타다가 멈춰요. 약간 그 불연성으로 있는 거죠. 이게 자작나무 같은 거는 불을 질러도 껍질만 타지 알맹이가 타질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화렵수들을 산불이 많이 나는 데는 심어야 되는데 화렵수는 늦게 자란단 말이야. 그 이유 때문에 우리나라 산림 정책은 경제 수목이나 이런 거를 살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있어빌리티라고 그래요. 그냥 산림 녹화를 했다. 보여주기 싫어. 그냥 나무가 있다라는 식으로만 이거를 관리를 하게 되기 때문에 100년을 키워도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10년, 20년만 키워도 목재로 쓸 수 있는 이러한 경제목들이 많은데 그 기술이 없는 것도 아닌 우리나라가 이따위로 산림 관리를 하는 거는 산림청이 굉장히 전근대적인 군사정권 시대 박정희 때 있었던 산림 녹화에서 크게 못 벗어나고 있단 말이야. 그리고 중요한 건 이 니키타 나무를 키워가지고 납품하고 팔아먹는 애들이 산림청 진흥연구원 이런 쪽에 있는 애들이거든. 그러니까 세금으로 심어주면서 지가 키운 묘목을 팔고 있는 거예요. 돈이 안 되는 묘목을. 서울 면적의 80%가 탄 겁니다, 지금. 48,500헥타르, 48,150헥타르가 피해를 입었는데, 지금 2000년 동해안 산불 피해를 뛰어넘는 역대 최악의 산불이라고 합니다. 거의 30년 만에 최고로 큰 산불이 났는데, 원인 불명이에요, 원인 불명. 이재민은 33,000여 명이고요. 아직 귀가 못한 주민이 거의 3,000명이 넘고요. 아니, 지금 산 밑에다 경찰 풀어가지고 불 지르러 올라오는지 감시해야 되는 상황이라니까, 지금.